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내려가는 대돌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입했다. 그 대돌림이라고 하면 이 파동에 대한 유리가 넘지 않는 선에서에 대한 대돌림을 얘기하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것도 돌파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속 롱을 부탁했었죠. 롱을 진입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익절 또한 내려가게 되는 대돌림을 보고 익절을 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 이 파동이 끝난 건지, 그래서 내려갈 파동인 건지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매매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방송했을 때 제가 되돌림 롱 위주의 매매를 계속 했었죠. 이때도 롱을 진입했고, 올라가고 나서 돌파했을 때 다시금 이 자리에서 롱을 진입해서 평단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상승하는 파동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건 한 번 더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 자리는 롱탁이 나쁘지 않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까지. 다만 618 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숏 또한 진입해야 돼서 단기적인 매매로만 접근해보자. 크게 상승하는 거 말고 단기적인 매매인 공통적인 롱 자리도 진입할 수 있다. 저는 롱을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 숏은 이 자리에서 들고 있었고, 여기서 숏을 들고 있었고요. 이 자리. 다시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본전이 났습니다. 여기서 본전 났어요. 다시 빠지는 파동 보고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숏을 진입해 보려고 했어요. 숏 진입한 자리는 사실 여기가 아니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숏을 진입해서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게 깐부 방송에서는 이때 매매 전략을 세웠었는데,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일단 보자. 그 되돌림에 대한 매물대 라인들을 체크를 해뒀어요. 그 매물대 라인이 15일 날 어제 방송이었죠. 이 자리입니다.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하락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 라인에서 숏을 진입할 계획이고, 이미 본절이 났고, 추가적인 하락분이 있다면 저점을 깨고 내려올 파동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공통적인 숏을 진입하고, 이럴 때 진입을 못했으니까 전고점을 너무 살짝 돌파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전이 났거나 손절이 날 수밖에 없는 위치들이에요. 너무 짧아서. 그래도 내려온 파동이 적절하게 잘 내려와 줬고, 상승 다이버스는 걸려 있으니까 되돌림을 줄 거다. 그러니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매매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자리에서 숏을 진입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 더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외부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진입 못하고 여기서 딱 두 번 진입했어요. 여기서 한 번 진입을 하고요. 요 캔들쯤에서. 그리고 요 캔들에서 한 번 더 진입해서 평단이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익절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인 거지만 요만큼 익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을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각난 김에 25%만 익절할게요.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익절을 하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 내려온 파동이 머네이브 파동이 하나 있고, 되돌림 이후에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파동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까지 결국은 전체에 대한 얘가 되돌림이잖아요. 근데 그 되돌림에 있어서는 RSI를 너무나도 잘 녹이고 있어요. 즉 지금 이 내려오는 파동이 다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는 구간이에요.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5분봉뿐만 아니라 15분봉도 보게 되면 히든 상승 다이버스가 계속 걸리면서 반등을 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롱도 그리고 올라오는 숏도 생각을 했던 건데, 기간적으로 이 파동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한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때 내리는 요 상황에서 내리는 파동, 이렇게 만들면 깔끔하게 앞파동에 대한 파동으로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X가 기간적인 역할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지저분하기도 하고 상승 다이버스까지 또 만들면서 한 번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됐다. 파동 카운팅상 하나의 원웨이브 파동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되돌림 위에 또 한 번 더 내려가는 파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보통의 되돌림 파동. 아직까지는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올 거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올라가도 되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는 횡보할 수 있는 위치다. 왜냐? 내려오면 상당 계속 걸린다. 이미 올라오면서에 대한 RSI 또한 잘 녹여왔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618만 깨지 않는다면 공통적으로 되돌림을 줘야 될 때이기도 하고, 그러면 상승도 잘해줬고 RSI를 잘 녹여주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되돌림을 줘야 될 때라면 기간적으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트매매도 나쁘지 않다까지 기결됐던 거잖아요. 됐던 건데 소파동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가격적인 하락이죠. 얘가 되돌림을 줬고 얘가 그럼 기간적인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RSI 상으로 봤을 때 추세 파동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파동상의 상승 부분이 3개 파동이 얘가 먼저 완료가 된 거예요. 얘가 완료가 돼서 되돌림 파동이 깊은 파동 786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럼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가격적으로 이때 약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었으면 오히려 되돌림 파동을 적절히 주는 역할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횡보를 함으로써 RSL을 또 잘 녹여주는 역할을 만들어서 소파동상인 상단을 또 만들어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또 상승을 바라볼 수 없는 역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평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익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상승하게 된다면 618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굳이 큰 손절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본절을 차라리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근데 롱은 이미 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건 문제가 없지만 숏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는 손절 라인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두든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익절하고 손절을 좀 가져가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부분에서 익절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소파동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말 그대로 좀 지저분하다. 원래 같으면 뭐 이때 내리거나 아니면 이때 그냥 가격적으로 좀 더 빠져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앞에 매물대를 지키면서 위에 상단에서 횡보를 한다는 건 파동 카운팅 쪽으로 보면 연장 파동일 가능성이 아직도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건 상승 추세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아직까지는 롱을 바라봐야 될 때이다. 숏은 짧게 먹어야겠다라는 매매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통적인 숏이 나왔을지언정 아직 618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또는 X파동을 돌파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통 숏하기에는 적절했으나 그거에 따른 익절은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건 아직까지는 롱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롱은 이런 저점 지키고 상승하는 롱이든 아직까지는 롱은 맞다라고 보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추세를 일단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얘가 하나의 파동이었고 되돌림이 러닝 플랫이 나와서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앞파동이 하나, 둘, 세 개 파동으로 여기까지 3개 파동으로 봐도 됩니다. 이렇게 카운팅 하셔도 돼요. 아니면 소파동상 되돌림이 이렇게 카운팅. Y파동이 기간으로 나오고 W, X, Y 이렇게 해서 한 파동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격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롱을 바라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빠진다라고 하면 숏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본다면, 평단이 좋지 않은 숏이라면 익절을 해야 되고요. 평단이 좋다면 어차피 본전하면 됩니다. 이런 라인에서 숏을 진입하셨다면 뭐 홀딩할 수는 있는데, 저같이 계속 홀딩하다가 지금 파동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5분 봉상으로도 3개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하락이든 상승한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승하게 되면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이자로 판단을 해서 익절을 25%라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건 롱 타는 거는 롱에 대한 매매 전략은 아직까지 유지하되 이 롱에 대한 수익이 이제는 돌파되면 좀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크다는 게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손익비로 따져봤을 때 큰 상승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 더 올랐다, Y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랐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이 구간 못 먹는 건 아쉽잖아요. 이 구간은 먹어줘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 관리, 숏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명확한 건 여기가 깨져야지만 상승을 더 바라본다는 거예요. 빠졌더라도 상승을. 근데 이게 깨지지 않는다는 건 전체 되돌림을 줄 거다. 앞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단이 좋으시다면 홀딩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부분 익절을 한다든지 본절을 좀 해야 된다든지 아예 저점을 딱 깼을 때 여길 깨고 되돌림의 숏을 진입해 본다든지 이게 더 적절한 손익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숏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직은 롱을 유지해보고 단기적인 숏에 있어서는 저점 깨고 생각해보자. 그 저점은 W 저점인 거예요. 이 W 저점을 완벽하게 딱 깨주면 상승 추세 또한 깨지고 전체 되돌림의 확정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38이 0.5 구간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거에 따른 깨지고 나서 되돌림 살짝 주면은 숏에 대한 매매 또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한 파동 만들고 되돌림 하락분해인 Y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질문답하고 알트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최근 알트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박.